제 가장 큰 고민이 제가 좀 예민하고 좀 섬세해서 제 마음이 좀 무덤나고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유독 평소에 좀 누군가 저를 화가 나게 하면 열받아 이러고서는 털어버리고는 마는데 유독 저를 괴롭게 하는 두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제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힘내라고 하면 그게 저를 너무 짜증나고 너무 저를 분노케 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 힘내, 너 할 수 있잖아, 너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이만큼이나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그게 부담감이 돼서 저를 오히려 그 말이 분노케 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안 맞아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가장 말 것의 말로 가장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로 저는 참 상처를 많이 주는데 이 사람을 제가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거랑 바꿀 수 없으니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싶고 좀 묻어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좀 섬세하다 그럴까 또 예민하다 그럴까 그런 성향이 있고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감정 기복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정신작용 안에는 의식의 작용과 무의식의 작용, 의식의 작용에 기반을 둔 생각과 무의식의 작용에 기반을 둔 마음 또는 의식의 작용에 기반을 둔 이성, 무의식의 작용에 기반을 둔 감성 이게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쪽 성향, 이성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감성적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이걸 분류를 해서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한다 또는 8가지로 분류한다 또는 16가지로 분류한다. 요즘 제일 많이 분류하는 게 16가지로 분류하는 이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6가지로 분류하면 가장 이성이 강한 쪽과 가장 감성이 강한 쪽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 상태에서 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 보통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고 여기서 이제 한 5% 정도 그러니까 100 중에 한 5%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리면 이쪽 끝 2.5%, 이쪽 끝 2.5%는 일반적으로 질병에 넣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부터 질병이냐 하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질병이냐 아니냐의 경계선상에 있다. 그러면 이제 경계인이에요. 병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갑자기 바꾸는다. 그건 좀 어려워요. 성인의 경우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좀 바뀔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좀 감성적인 아이들은 조금 그 마음의 상처를 더 이상 안 받도록 하고 좀 조기 치료를 하고 이러면 조금 덜 민감해지고 이성적인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감성적 훈련을 하면 바뀔 수 있지만은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이미 고정됐다 그럴까? 자기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꾸려면 힘이 들어. 이제 이걸 바꾸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떠냐 바꾸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에 맞게끔 직업을 선택하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권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표현대로 좀 예민하다, 또 감성이 강하다, 이런 사람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다고 잘 안 돼. 그게. 사실 또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자기에 맞게 살면 되고, 상대편하고 이렇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성격이 너무 안 맞으면 결혼을 안 하면 돼. 직업도 이게 성격이 안 맞는 직업이면 직업을 바꿔야 돼. 근데 이제 약간만 고쳐야 된다. 크게가 아니고 약간만 좀 화를 내가 버럭버럭 잘 낸다. 근데 그 피해가 너무 커. 그럴 때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조금 컴다운하는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막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그러려면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그걸 불가능하다 그랬어. 이건 천성이다. 전생에 타고났다.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했기, 사주팔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형성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자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시킬 수 있는데,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옛날 사람들은 타고났다, 이렇게 말했겠어. 변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 도로 그 성질이더라. 그래서 천성은 못 고친다. 이런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범위에서 고치겠다는 괜찮아. 스님이 지금 100m 달리기를 하는데 25초가 나와. 그러면 연습을 해가 24초까지 당겨보자. 이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한다고 올림픽 선수처럼 10초까지 당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자기처럼 감성적인데 완전히 이성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어려워. 그걸 하려면 이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 해야 된다? 거듭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죠? 거듭난다는 말 알아요? 거듭나야 돼. 인도식으로 말하면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사람이 몸을 안 바꾸고 몸은 그대로 두고도 완전히 새로 태어나. 딴 사람이 돼버려. 이걸 말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해. 또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 마치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윤회가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걸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윤회를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윤회라 그래. 그 부활이라는 말도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걸 부활이라고 쓰는 건 종교적인 언어고 수행적 관점에서는 거듭남은 그건 부활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정도의 몸이 완전히는 안 죽었지만 사실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부처님 같으면 6년 고행을 했다. 예수님 같으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거듭나버린 거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에서 자기가 자각하기를 뭘로 자각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한번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려 죽었다 태어나거나 고문당에 가면 죽다가 태어나거나 수행하다 가면 죽다가 태어나거나 거의 죽음에 가까웠다가 큰 자각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이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확 바뀌어버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할까 하다가 말아버릴까? 하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인을 흉내내가 나도 한번 해보지. 그런 건 쉽지는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거듭날 각오를 해야 돼. 자기가 결혼이고 직장이고 다 치우고 이 성질머리가 하나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한번 하겠다. 40일 금식기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덤비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자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잖아. 제가 완전히 이성적이 된다기보다 어떤 뭐 힘내는 말을 듣는 상황이 제가 살면서 많을 텐데 그런 저한테 불편한 상황에서 이 불편한 감정을 좀 금방 떨치고 싶어요. 그건 욕심이지. 저는 그건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데 큰 욕심은 없고요. 그냥 복권 하나 당첨돼가 금방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어떻게 그 성질이 금방 그렇게 없어지나. 그럼 뭐 때문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 자기처럼 금방 바꿔버리지. 그, 괴로운 마음이 그러면 이제 힘내 이럴 때 누가 힘내라 이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줄을 내가 모를 때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민한 줄 반응을 알아버렸어. 그럼 벌써 힘내 하면 난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하고 미리 알고 있으면 그 반응이 모를 때보다 반응이 더 커질까 적어질까? 네? 적어져요.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을 100만 원을 갑자기 잃어버렸어. 그랬을 때 괴로운 거 하고, 이 집 구조나 창문으로 봐서, 도둑놈이 들었어. 이게 위험하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만약에 탁 그런 도둑을 맞았을 때, 어떤 게 더 고통이 클까? 모를 때가 고통이 더 크겠지.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이쪽 방향으로 뛰어간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몰라. 그래 막 뛰어가면 떨어져 죽어. 근데 누가 너 그렇게 가면 그 앞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걸 알려주면 이 사람은 떨어져 죽을까 피할까? 피하겠지. 알면 바꿀 수가 있어. 운명을. 내가 내 운명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운명대로 살아가고 내가 알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사람들이 맞출 수가 있어. 너 부모 죽고 돌아가셨지. 너 형제 혼자지. 이런 거는 용환점쟁이가 맞출 수 있어. 근데 미래는 잘 안 맞아. 그 이유는 미래는 언제나 우리가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는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즉, 내 까르마, 내 업식이, 내 이 심리가 요런 데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알면 누가 무슨 욕을 하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내가 미리 딱 짐작을 하면 이 반응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자기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대가 말할 때마다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는 과정을 자기가 미리 알아차려라. 힘내. 그 사람은 나를 화내게 하려고 그렇게 말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요. 잘 되라고. 맞아.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심리 상태야. 그럴 때 저 말 딱 들을 때 바로 자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겠네니 이렇게 딱 지켜보면 여기 딱 떨리다가 탁 그냥 가라앉아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알아차림. 뭐라고? 알아차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가 알아차린다. 그러면 이 반응이 약해져 버려. 그걸 통해 참지 말고 분을 참고. 근데 여러분들은 참는 거는 타인 바깥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리고 한국 사람은 참는 거를 몇 번밖에 못 참는다. 3, 4번, 3번밖에 못 참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면서 터지고 보자 하니까 하고 터지고. 그래서 참는 거는 사실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구나. 저 사람 말에 내가 화가 나구나. 내가 지금 화난 상태다. 내가 섭섭하구나. 이렇게
자기 상태를 자기가 알아차린다. 지금 여기 이걸 깨어있기. 지금 여기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이렇게 하면 이걸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 한번 연습을 해봐요. 놓치면 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이거는 농구공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던지면 골대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들어가는 횟수가 느는 것처럼 이 알아차리기도 자꾸 놓쳐. 화를 내버려. 자기가 화내는 줄도 모르고. 근데 놓쳤네 하고 다시 알아차리기. 놓쳤네 하고 다시 알아차리기.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면 딱 일어날 때 하고 딱 알아차려져. 자기가 딱 알아차려지면 이게 화가 확 올라다 딱 내려가 버려요. 그런 연습을 이제 자꾸 하면 이제 저절로 개선이 돼요. 그리고 생긴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